특단의 방법 이준석 후보가 밝혔습니다. 김문수 후보는 우리 당이 이준석 후보에게 잘못했다라며 러브콜을 보냈습니다. 자, 보수 단일화의 불씨가 싹트고 있는 셈인데요. 일단 어제 김문수 후보와 이준석 후보가 만났습니다. 어떤 얘기들이 오고 갔는지 들어보시죠. 우리 당이 그동안 잘못해서 이준석 후보께서 밖에 나가서 고생을 하고 계시는데, 그러나 고생 끝에 대성공을 또 터뜨리고 계십니다. 어제 토론회를 했는데 저를 지지하는 많은 분들이 어제의 MVP는 이준석이다, 김문수가 아니다. 이준석 후보는 단일화에 대해서는 상당히 아직도 부정적인 입장인데 앞으로 좀 단일화 어떻게 추진하실지 고관이 좀 있으실까요? 정책이나 이념, 생각, 모든 당의 인맥, 제도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저보다 이준석 대표가 더 잘 알죠. 그래서 저는 지금도 다른 후보라고 생각을 안 합니다. 다른 당이라고 생각 안 하고요. 일단 김문수 후보는 이준석 후보에게 적극적인 러브콜을 보내고 있습니다. 다른 당이다, 다른 후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TV 토론의 MVP는 내가 아니라 이준석 후보였다라고 지켜 세우기도 했습니다. 이준석 후보가 저희 채널A에 국회의사담에서 의미심장한 발언을 했습니다. 선거가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특단의 방법이 있다는 겁니다. 그게 뭘까요? 특단의 방법, 그게 뭘까요? 저렇게 가면 그냥 무난하게 그냥 이재명의 당선을 우린 지켜봐야 된다. 그러면 특단의 방법들을 써야 되는 것이고 젊은 역동성으로 돌파해보자라는 제안을 유권자들에게 하는 겁니다. 그래야 된다고 생각해요. 일단 김문수 후보가 기대하는 단일화 모델이든 제가 생각하는 단일화가 아닌 모델이든 간에 이재명 후보가 무능력자인 것이 인증이 끝나야지 그다음 되는 겁니다. 주타격 방향을 이재명으로 잡아라. 그러니까 이재명 후보가 30%대나 40% 초반대로 가면요, 무조건 그거는 그다음에 다른 아이디어는 나오는 겁니다. 이재명 후보의 지지율, 본인의 지지율, 김 후보의 지지율, 특정 조건 하에서 다른 아이디어가 나올 수 있다. 특단의 방법을 써야 한다라고 밝혔습니다. 사실 줄곧 이준석 후보는 단일화는 없다라고 밝혔지만 많은 이 언론들에서는 여론조사의 지지율에 따라서 단일화의 여부는 결정될 수 있다라고 전망을 해 왔습니다. 자, 지금 이 두 후보의 얘기 들어봤는데 대구시장을 또 역임했던 권영진 의원께서 보시기에 선거가 얼마 안 남았지만 원래 이 단일화라는 것은 선거 직전에 해야 좀 극적인 단일화이지 않습니까? 지금 김문수 후보는 계속해서 국민의힘은 러브콜을 보내고 있는 거고 이준석 후보도 지금 보니까 뭔가 다른 아이디어, 특단의 방법이 있는 것 같아 보이는데 이거 단일화 아닐까요? 그렇죠. 역대 선거, 대통령 선거마다 단일화가 없었던 적이 없거든요. 네네. 이번에도 이재명 후보가 일찌감치 준비를 끝내고 이재명 후보는 전부 자기가 이제 대세라고 판단하고 결과적으로 지금 다니시면서 지금 김상욱이나 허은하나 이런 이삭죽기 하고 있는 그런 단계인데 아마 이준석 후보가 그동안은 단일화는 없다 이렇게 계속 얘기를 하다가 지난 TV 토론을 지나면서 네네. 어제 이제 광화문에서 기자회견을 본격적으로 하면서 이재명 후보에 대해서 이게 사이비 종교 같아, 또 심하게 얘기하면은 연상군 같다고까지 표현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재명에게 나라를 맡기면 안 된다라는 걸 강하게 표명하면서 이제 재미있는 얘기를 했어요. 이번 선거는 어찌 보면 남한산성이 아니라 명랑대전이다라고 하면서 남한산성은 과거에 우리가 분열되면서 굴욕적으로 패배했던 그런 거고 명랑해전은 단합해서 승리한 거 아닙니까? 이렇게 하고 또 채널A 대담에 가서는 특단의 대책을 얘기한 거는 이제는 이준석 후보도 이재명 후보를 이기기 위해서는 보수가 특히 김문수, 이준석의 단일화가 필요하다. 이렇게까지는 이제 온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속내에 보면은 특단의 대책이라는 거는 아직까지는 김문수로의 단일화가 아니라 이준석 자기로의 단일화가 특단의 대책이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건데요. 아마 이게 본격적으로 이제 단일화 논의가 김문수 후보와 이준석 후보 사이에서 나타나게 될 것 같고요. 근데 단일화를 하려면 두 가지 조건이 필요합니다. 하나는 네네. 명분이 있어야 되고 하나는 두 사람이 합쳤을 경우에 이길 가능성이 있어야 되는데 명분은 지금 어느 정도 완성돼 가는 것 같아요. 지난 이
TV 토론에서도 경제 정책을 두고 했지만은 이준석, 김문수 후보는 거의 정책적으로 개를 같이 합니다. 규제 혁파라든지 그다음에 새로운 산업을 육성하기 위해서는 지금 이재명 후보가 신재생 에너지 풍력을 얘기한 데 비해서 그거는 안정적이지도 않고 질도 좋지 않은 에너지이기 때문에 원전으로 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들 이런 부분들에서 개를 같이 하고 또 3년 단임 아마 3년 임기 단축 개헌도 명분은 될 겁니다. 근데 문제는 승리 가능성이에요. 지금 뭐 오늘 또 발표된 여론조사에서 이재명 후보는 50%를 지금 넘어가잖아요. 두 사람이 합쳐봐야 이제 43%인데요. 최근에 어제 발표된 뉴시스와 또 여론조사를 하나를 보면은 에이스 리서치가 한 여론조사를 보면은 45%를 둘이 합치면 넘어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분수령이 언제냐 하면 지난번에 이재명 후보가 얻었던 게 47.6%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48% 밑으로 이재명 후보 지지율이 떨어지고 두 사람이 지지도가 합쳤을 때 그에 어긋가거나 아니면 이긴다라고 하면은 이거는 단일화 되는 거예요. 저는 그런 면에서 단일화의 명분과 시기는 무르익고 있다. 그러나 아직까지는 각자가 노력해서 지지율을 올려서 두 사람의 지지율의 합계가 이재명 후보를 이길 수 있다는 가능성이 되면은 그때는 본격적으로 단일화가 될 거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현실적인 어떤 비용 문제도 정치권 안팎에서 제기되고 있는데 명분과 관련된 얘기는 권영진 의원님께서 짚어주셨으니까 복경 의원님도 여러 선거 또 지휘해 보셨으니까 이준석 후보의 지금 지지율을 보면 여러 지지율에서 10%가 안 되는 지지율이거든요. 조금씩 올라가는 경향도 있긴 합니다만 득표율이 10%가 안 되면 절반도 보존을 못 받잖아요. 아예 보존을 못 받게 되면 그렇습니다. 이 전국 선거에서의 대선 비용이 지금 만만치 않은데 10% 넘는 득표율도 얻지 못하면서 비용은 비용대로 물어야 하는 그 부담 거기에 단일화하지 못하면 향후에 뭐 이준석 후보가 이 보수 진영이나 혹은 이 국민의힘에 돌아올 가능성 뭐 이런 것도 좀 염두에 둬야 한다 뭐 이런 것들이 고민될 수밖에 없다라는 지적이 많더라고요. 어떻게 보십니까, 복 의원께서는? 그러니까 국민의힘 쪽이 대선에 패배했을 경우에 대선 패배의 책임이 어디까지냐. 가장 큰 책임은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있을 것이고 두 번째로는 그 윤석열이 추천한 김문수 후보 그 다음에 이제 이준석이냐 한동훈이냐 홍준표냐 뭐 이렇게 평가를 할 텐데 이준석 같은 경우는 이 틈에 어떻게 해서든지 윤석열에 의해서 쫓겨났던 그 당으로 다시 입성을 해야 되는데 그렇죠. 그저 입성이 아니고 이제는 내가 나를 모셔가라 라는 분위기까지 만들지 않으면 그 당을 접수하기는 어렵다라는 판단을 그간 경험에서 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네. 예, 그래서 어쨌든 이제 단일화의 가능성을 완전히 문 닫아놓고 있는 모양은 아니잖아요. 말로는 뭐 대꾸를 안 하고 있지만 실제 본인 중심으로 단일화가 됐을 경우에는 응할 수 있다. 그리고 옛날에 그 지난 3년 전 선거에서 비단 주머니 3개 갖고 있다. 뭐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예. 마찬가지로 이번에도 이제 그런 꾀를 내어서 본인 중심으로의 단일화를 시도할 가능성이 지금부터는 좀 엿보여요.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 가지 현실적인 문제, 또 뭐 돈 문제, 비용 문제 이런 것들도 같이 합쳐지고 나중에 분리돼서 선거를 치렀을 경우에 패배에 대한 부담감, 후폭풍. 그렇습니다. 이제 이런 것까지 생각해서 단일화는 생각을 할 텐데 그 전제 조건은 어쨌든지 간에 둘이 합쳤을 때 비슷한 결과를 낼 만큼의 합쳐서 비슷하거나 이기거나가 돼야 그렇습니다. 뭐 이기지 않는다라고 할지라도 간발의 승부 정도라도 낼 수 있겠다 하면 모르는데 지금 현재 두 사람의 단일화는 1+1은 2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김문수로 됐을 때 빠지는 부분이 있고 또 이준석이 됐을 때 빠지는 부분이 있어서 1+1은 뭐 1.8 대략 이 정도 되지 않을까. 그렇게 됐을 경우에 이 단일화를 해놓고 만약에 이준석이 양보를 했는데 그렇게 진다라고 하면 단일화 효과 없었다라고 하면서 이준석은 완전히 정치적으로 팽당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에 아마 꽤 많은 이준석 후보 같은 경우는 그런 부분까지도 고려하면서 지금 어떤 방식으로 어떤 시점에서 어떤 메시지를 던질지를 고민하고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그렇기 때문에 이 두 정치 고수께서 분석해 주신 대로
국민의힘과 김문수 후보 입장에서는 그간 국민의힘 당이 잘못을 했다. 당의 잘못 때문에 이준석 후보가 당 바깥에서 한대에서 고생을 하고 있다라는 표현까지 했습니다. 이준석 후보에게는 잘못이 없다라는 겁니다. 그 말인즉슨 돌려 말하면 당이 이준석 후보를 좀 억울하게 만들었다. 당 바깥으로 내몰았다라는 뜻을 김문수 후보가 얘기한 셈이기도 합니다. 분위기는 무르익고 있다. 두 명의 정치 고수들은 그렇게 포착을 하셨어요. 자, 김광삼 변호사님. 이준석 후보가 말했던 특단의 방법. 지금 여론조사 지지율 한번 보고서 이야기 이어갈까요? 자, 최근에 발표된 여론조사 결과 한번 보시죠. 리얼미터 여론조사 결과입니다. 이재명 후보가 50.2%, 50%를 넘었어요. 그리고 김문수 후보가 35.6%. 여론조사마다 수치는 다 다릅니다. 흐름과 추세를 보는 게 중요합니다. 이준석 후보는 8.7%라는 거죠. 이 후보가 이 10%가 되지 않고 있다라는 건데 물론 이 후보의 상승세는 분명히 있습니다. 그리고 TV 토론에서 이 후보가 주목받았던 점도 있습니다. 자, 그럼 김광삼 변호사님. 지금 여론조사가 이러한 상황에서 앞서 이제 우리 복귀양 의원께서 꽤 많은 이준석 후보라고 표현을 해주셨는데 칭찬을 한 거죠. 어떤 전략이 많다라는 건데 이준석 후보가 단일화 말고 다른 특단의 대책이 특단의 방법이 있을까요? 뭐 현재로 뭐 예측하기 좀 쉽지는 않아요. 그런데 일단 이제 이준석 후보는 뭐 제가 볼 때는 이제 굉장히 스마트하고 그다음에 이제 선거 운동을 할 줄 안다 이렇게 봅니다. 그런데 이번 대선에서는 자기의 이제 지지율이 오르지 않은 거에 대해서는 상당히 좀 당황한 것 같아요. 네네. 그리고 이제 본인이 요즘 최근에 보면 좀 많이 지쳤다는 생각이 저는 들더라고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어떤 거냐면 좀 안쓰럽다. 그렇죠. 그런데 이재명 후보가 지금 50% 정도에 넘는 방금 여론 지지율을 봤는데 이재명 후보는 여기서 더 이상 올라가기는 힘들 거예요. 제가 볼 때는 얼마 정도 떨어질 것이냐. 그래서 떨어진다고 한다면 어느 선에서 멈추게 할 것인가. 그게 이재명 후보의 어떻게 보면 숙제일 것이고. 아까 이준석 후보가 얘기한 부분도 그런 부분이군요. 지지율이 30, 40 그렇죠. 된다면 다른 아이디어가 필요하다. 네네. 지금 국민의힘이랄지 보수층의 어떤 지지 자체가 단일 대우를 형성하고 있지 못하거든요. 그러면 시간이 좀씩 흐를수록 결국 단일 대우가 될 것이다. 그러면 제가 볼 때는 아마 김문수 후보의 지지도가 제가 볼 때는 아마 결론적으로 말하면 한 40%는 적어도 갈 것이다 이렇게 봐요. 근데 그랬을 때 그러면 이재명 후보는 이제 50% 떨어지면 뭐 47, 8 갈 수 있겠죠. 근데 아마 대선도 그렇게 끝낼 가능성이 커요. 그럼 김문수 후보가 적어도 40%를 치고 올라간다고 한다면 이게 굉장히 해볼 만한 대선이고 막판 뒤집기가 가능해지는 거예요. 지금에서는 희망이 없는 것처럼 보이죠. 많은 보수층이 좌절하고 있고 포기하는 사람 많아요. 그런데 점차적으로 이탈했던 보수층이 돌아오고 있다. 저는 그렇게 보거든요. 그래서 30% 후반이랄지 40대 초반만 가주면 이건 굉장히 동기부여가 될 것이다 이렇게 봐요. 한번 해서 뭉치면 이길 수 있다는 그러한 지지도가 나오면 제가 볼 때는 급속하게 뭉칠 가능성이 크고 그때 과연 지금 이준석 후보 어떤 이제까지 쭉 했던 그 선거 관련해서 얘기를 보면 네. 본인이 어떻게 해서든지 이재명 후보가 당선이 되는 건 막아야겠다는 생각을 확실히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까지는 손살은 치고 있지만 뭔가 다른 생각을 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고 결과적으로 따지면 이제 개혁신당 자체는 독립적으로 성장을 해서 이준석 후보를 대통령 만들 수 있을 정도의 플랫폼이 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거든요. 그럼 결과적으로 보수층의 지지를 얻어서 본인이 큰 꿈이 있다면 대통령이 되는 꿈이 있는 건데 이번은 굉장히 힘들다는 거죠. 그러면 본인도 뭔가 특단의 조치를 할 것이고 제가 볼 때는 전에 윤 전 대통령의 대선 때도 이준석 후보의 어떠한 뭐 비단 주머니랄지 여러 가지 그런 선거운동 전략이 제가 볼 때는 어느 정도 저는 영향을 미쳤다고 보거든요. 지난 대선에서 이준석 후보의 이 선거 전략이 굉장히 빛을 발했다라는 분석이 많죠. 그래요. 그러니까 민주당도 마찬가지고 국민의힘도 마찬가지고 지금의 어떤 선거 캠페인을 보면 제가 볼 때는 굉장히 구태의연하거든요. 국민에게 감동을 줄 수 있는 캠페인이 없어요. 그러면 이렇게 구태의연하게 가다가 이준석 후보가 어느 정도 단일화 과정에서 역할을 해준다고 하면 결국 막판 뒤집기는 충분히 저는 가능하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러한 상황이 과연 조성이 되느냐 이제 그게 문제고
이제 국민의힘에 대우 각성해야죠. 왜냐하면 다 모든 걸 변화시키고 발끝에서 머리끝까지 바꿀 수 있는 거 다 바꿔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준석 후보가 들어올 수 있는 룸을 만들어줘야 한다는 거죠. 근데 이제 그게 사실은 쉽지는 않아요. 이제 그렇지만 그런 것들이 어떤 상황이 이루어진다고 한다면 뭐 제가 볼 때는 뭐 역전이 충분히 가능하다 이렇게 봅니다. 김광삼 변호사님의 의견 전해드렸습니다. 잠시 후에 또 우리 조기현 변호사님의 의견도 좀 궁금해지는 대목이 있습니다. 결국은 이번 대선의 마지막 키맨은 이준석 후보다라는 말씀으로 세 분의 말씀을 들어보면 생각이 되는데요. 안철수 의원, 이번 대선의 경선 후보이기도 했죠. 안철수 의원이 이렇게 이준석 후보에게 글을 썼습니다. 이준석 후보 외쳐주십시오. 어벤져스 어셈블. 외계인이 쳐들어오면 모든 히어로가 함께 싸워야 합니다. 지금이 바로 그때입니다. 이준석 후보께서 외쳐주십시오. 타노스를 함께 막읍시다. 이재명 후보를 타노스에 비유했군요. 함께 막아야 된다라며 단일화를 안철수 의원은 이준석 후보에게 호소하기도 했습니다. 앞서서 김광삼 변호사님의 의견 전해드렸고요. 자, 조기현 변호사님은 어떤 의견이십니까? 지금 이준석 후보는 머릿속이 복잡할 것 같습니다. 그렇겠죠. 예, 지지율이 약간씩 오르기는 하지만 사실은 뭐 6, 7%대 거의 갇혀 있다고 보는 거죠. 근데 본인은 이렇게 예상 안 했을 것 같아요. 그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가 선출되는 과정에서 보수층이 상당히 동요됐고 이탈을 했을 것이고 또 기존에 이제 이재명 후보를 적극적으로 지지 않는 뭐 이 중도층이 이런 분위기에서는 자기한테 올 거기 때문에 선거가 시작되면 쉽게 10% 벽을 넘고 이 상승세를 유지할 거라고 생각을 했었을 것 같은데 뭐 어찌됐든 김문수 후보의 보수 결집이 아직 이루어지지는 않지만 그쪽으로 강표가 자기 쪽으로 오지 않고 본인의 지지율은 뭐 10%를 지금 생각하기에는 쉽지 않은 국면이 됐고 네. 그러면 이제 다른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죠. 그런데 그게 딱히 달리 방향이 있을 것이냐. 저는 뭐 특단의 대책이 특별한 게 없을 것 같아요. 그때 비단 주머니도 알고 보면 그게 그게 뭐였는지도 잘 생각도 안 나는데 선거 상황에 크게 영향을 주지는 않았어요. 그 선거 전략 중에 이제 통했던 건 뭐 여성가족부 폐지, 군 월급 뭐 200 해가지고 그 5자 6자 이 메시지 그냥 갈라치기였잖아. 이게 전략적으로 좀 통해서 득표에 도움이 됐을지 모르겠지만 결과적으로 좋은 전략은 아니었어요. 만약 그 정도 수준의 특단의 대책이라고 하면 글쎄요 크게 효과가 있을까요 지금 국면에서. 그리고 이준석 후보가 지금 국면에서 할 수 있는 거는 자신의 지지율을 끌어올리는 한계를 느꼈기 때문에 이재명 후보의 지지율을 끌어내기 위한 어떤 전략일 것 같아요. 그럼 뭐 지금 한동훈 후보도 나섰지만 뭐 김문수 후보가 따로 돌면서 뭘 하겠습니까? 이재명 후보에 대한 집중 공략이겠죠. 이준석 후보도 과거처럼 그런 방식의 어떤 이재명 후보 공략에 나설 것 같고요. 그런 방식으로 협공을 해서 이재명 후보의 지지율을 떨어뜨려서 지금 김문수와 이준석 본인의 지지율을 합한 수준으로 이렇게 균형이 맞춰졌을 때 뭐 그러면 어떤 다른 뭐 것을 모색해 보자. 그게 단일화가 될지 뭘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상정하고 있는 이 조건과 스케줄은 현실화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생각보다 이재명 후보의 지지율은 탄탄하게 유지되면서 중도에서 합리적 보수까지 확장해 가고 있고요. 조금씩 올라가고 있지 않습니까? 반면에 이준석 후보 본인의 지지율은 사실상 갇혀 있는 것 같고 김문수 후보 지지율은 더 올라갈 여력이 없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전체적으로 전국적 상황을 보면 김문수 후보 캠프 내지 국민의힘 기존 조직들이 막 뛰어서 한 표를 모아도 부족할 판에 잘 안 움직인다는 보도들이 계속 올라오고 있습니다. 이런 국면이면 상승 여력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수단을 쓰더라도 사실은 이 국면 전환이 쉽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그래서 생각하는 특단의 대책이 지난 대선 때의 비단 주머니 수준이라면 뭐 크게 걱정은 안 합니다만 다른 식의 특단의 대책, 그러니까 선거판을 좀 어지럽히고 이상한 방향으로 끌고 가는 그러니까 유권자의 이 선택을 왜곡하는 방식이 아니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은 있습니다. 네, 조기현 변호사님의 의견 전해드렸습니다. 비단 주머니, 특단의 대책, 이준석 후보가 생각하고 있는 방법은 과연 뭘까? 선거는 얼마 남지 않았고 2주 정도밖에 남지 않았고 만약에 극적인 단일화를 한다면 이번 주말 정도가 첫 번째 분수령이 될 걸로 보입니다. 한동훈 후보가 오늘부터 김문수 후보 유세에 등판합니다. 아까 안철수 의원이
어벤져스 어셈블을 외쳐달라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준석 후보가 그에 화답하는 분위기, 어떤 그런 불씨는 지금 모락모락 연기가 나고 있는 것 같다라는 보도에 이어서 자, 지금까지 이 라방으로 여러 소통을 해왔던 한동훈 후보가 이제 현실 세계에서 직접 유세에 등판을 한다라는 소식입니다. 김문수 후보 입장에서 굉장히 든든한 지원군이 등판을 하는 셈입니다. 오늘 부산 광안리에 남천해변공원에 한동훈 뜬다. 내일 대구 서문시장. 이 대구 서문시장 같은 경우는 또 우리 권영진 의원님의 사실은 그 뭐랄까요? 갑자기 제가 일본 말만 생각이 나서 주무대. 주무대 그렇죠. 주무대라 저희 저 서문시장 인근 들어가면 신고해야 되거든요. 권영진 굉장히 든든한 지원군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지금 뭐 지난주까지 우리 김문수 후보 지지도가 35% 정도 선이거든요. 이재명 네. 후보는 50%를 넘어가고 있는데 그랬던 주 요인 중에 하나가 우리가 탄핵 국면과 그리고 경선 과정을 거치면서 좀 분열되고 했던 부분들이 지금 제대로 하나로 결집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지지층들이 야 이거 투표 되겠나 실망해서 사실은 뭐 여론조사 응답도 잘 안 한다 그럽니다. 그리고 투표장에 나가지 않겠다 이런 분들도 계셔요. 그런데 지난 주말 거치면서 조금씩 바뀝니다. 네네. 대구 분위기도 사실은 국민의힘 후보가 이기려면은 대구 경북에서 적어도 한 70% 80%의 지지를 얻어야 되거든요. 지난번 윤석열 대통령은 77% 얻었습니다. 그다음에 박근혜 대통령이 될 때는 80% 지지율을 얻었어요. 근데 지금 김문수 후보가 여론조사상으로 나오는 지지도는 50% 안팎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이니까 전체 지지도에서는 그렇게 밀리는 거죠. 그러나 지난 주말을 거치면서 이대로는 안 되겠다. 이재명 후보에게 이 나라를 맡겨서 되겠냐. 이제 밉더라도 우리가 뭉쳐야 된다. 이런 기운들이 있고 그런 여론들을 받으면서 이제 이번 주부터는 한동훈 후보도 선대위에 본격적으로 참여하지 않지만은 나름대로 지지 유세를 하겠다고 오늘 부산 내일 대구 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한동훈 후보가 인기가 많잖아요. 뭐 이재명 후보도 뭐 인기가 굉장하지만, 근데 이제 김문수 후보에게 다소 이제 취약하다라는 평가를 받고 있는 여성 지지층들 사이에서 사실은 한동훈 후보에 대한 인기가 굉장히 높다라는 분석을 국민의힘 당 안팎에서는 하고 있더라고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당 내의 경선 과정에서도 보면은 한동훈 후보의 지지자들은 사실은 김문수 후보가 되고 한덕수와의 단일화 부분들이 아주 볼상스럽게 이렇게 되면서 사실은 떨어져 나가 있었던 거랑 마찬가지예요. 그렇군요. 한동훈 후보도 마찬가지로 떨어져 나가 있었거든요. 오히려 우리 당내의 변화를 비판하면서 변화를 요구했죠. 근데 이제 한동훈 후보가 다시 돌아온다는 것은 떨어져 나갔던 우리 지지층들이 다시 한동훈 후보와 일정 부분은 돌아온다는 게 되지 않겠습니까? 거기에 더해서 지금 하와이 특사단으로 갔던 사람들 얘기를 들으니까 이제 우리 홍준표 후보도 파란 넥타이로 매다가 다시 빨간 넥타이로 갈았다는 거 아닙니까? 예. 그렇게 해서 또 힘을 보탠다면은 제가 본 데는 이번 주를 거치면서 김문수 후보의 지지도가 저는 40% 넘을 거라고 봅니다. 그렇게 돼서 김문수 후보와 그다음에 이준석 후보의 합계 지지도가 이재명 후보와 비슷하게 될 경우에는 이거는 김광석 변호사님 말씀하셨듯이 막판 뒤집기로 가는 거죠. 네네. 그런 희망은 저는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대구 서문시장, 대구에서 가장 크고 유명한 시장이 서문시장이잖아요. 저희 처갓집이 또 대구고, 저희 또 본가가 또 이 아산 근처 홍성 쪽이라 잘 아는데, 그렇다면 내일 모레 우리 쪽 권영진 의원님도 같이 출격을 합니까? 네, 저도 뭐 지금 제가 지금 목이 네. 좀 쉬어서 그렇군요. 주말에 목을 너무 많이 썼더니 오늘 목이었는데 하여튼 지금 뭐 우리 같이 유세한다? 예, 국민의힘 오케이. 후보들이 국민의힘 의원들이 잘 안 뛴다 그러는데 각자 나름대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네. 우리 복경 의원님은 뭐 지난주에도 후보가 직접 아산 근처에도 가셨고 계속 아산에서 지금 유세를 하고 계시는 과정이고, 두 뭐 지역구 의원들이 지금
대구에서 아산에서 각각 열심히 선거 유세를 하던 와중에 또 시청자와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오늘 또 지역구에서 올라오셨습니다. 두 의원님께 또 감사 말씀 드립니다. 홍준표 후보 얘기도 나왔는데요. 한동훈 후보 등판에 이어서 홍준표 후보의 마음이 과연 다시 돌아올까? 하와이 특사단으로 갔던 김대식 의원이 오늘 저희 채널A와 인터뷰했습니다. 들어보시죠. 어제 저녁 6시부터 만나가지고요. 예. 4시간이 넘도록 많은 대화를 나눴습니다. 본인이 이제 그 배수의 진을 치고 대구시장까지 이제 사퇴하고 왔지 않습니까? 그런데 일련의 과정 속에서 서운했던 부분이 좀 참 많았던 것 같아요. 예. 그런 부분을 좀 풀어드리고 그렇지만은 홍준표 시장 입장에서는 보수 대통합이 이루어져야 된다. 김문수 후보를 적극 지지하겠다.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직접 들어와서 선대위까지 합류를 하신다는 건지 이게 좀 궁금한데. 네, 거기까지는 이제 이야기가 안 돼서 오늘 오후에 만나서 또 구체적인 이야기를 들을 건데, 그거는 자기가 원래 그 색깔이 우리 한나라당 때 우리 색깔이었어요. 예. 그런데 그거를 생각 없이 사실은 바꾸신 것 같아요. 좀 젊은 사진으로 본인 입장에서는 이 정치에 입문했을 때의 초심으로 돌아가겠다 하는 그런 마음이 많이 깔려 있었던 것 같아요. 홍준표 후보의 마음을 일단 돌리는 데는 저 하와이 특사단이 성공을 했습니다. 김문수 후보를 지지하겠다라면서 홍준표 후보의 발언까지 지지 발언까지 이끌어낸 겁니다. 특히 이제 20대 젊은 남성층에서 인기가 많은 홍준표 후보 마음을 돌렸던데 어제 이런 해프닝도 있었습니다. 프로필 사진이 넥타이 색깔이 바뀐 겁니다. 뿅. 파란 넥타이 프로필 사진을 특사단을 만나기 전에 올렸다가 이 하와이 특사단과 만남 이후에 이 프로필 사진의 넥타이 색깔이 다시 빨간색으로 돌아왔습니다. 김대식 의원, 홍 보수 대통합 필요성에 공감했다라고 밝혔습니다. 김문수 후보 지지 선언까지 이끌어냈다라고 밝혔습니다. 우리 또 복경 의원께서 보시기에는 넥타이 색깔이 저렇게 바뀌는 것도 저는 참 신기한데 이거 뭐 어떤 의미일까요? 옛날에는 파란색이었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영화 그 비겁한 변명이십니다. 뭐 이런 말 있지 않습니까? 네. 불현듯 그 생각이 나는데요. 아마 급하게 이 바쁜 때에 하와이까지 날아간 거는 홍준표 전 후보의 행태를 보니까 자칫 이재명 지지 선언까지 하게 생겼다. 보통 일이 아니다. 그리고 또 출국할 때 이준석은 와서 인사드리고 했는데 실제 국민의힘 쪽에서는 한 명도 배웅을 안 했지 않습니까? 그랬네. 그러니까 야 이거 큰일 났다 해서 이제 발등에 불 떨어졌으니까 간 거예요. 그리고 나서 김대식 의원의 그 인터뷰를 보면 실제 본인이 해석한 대로 하는 거거든요. 본인에게 유리한 대로. 그리고 홍준표 뭐 전 시장의 그 성정상 보면 자유로운 스타일이긴 한데 그래도 이재명 혹은 민주당을 지지할 만큼의 그렇게까지 급변하는 모습은 보이지 않을 거다라는 게 저희들도 그렇게 예상을 해요. 그렇군요. 흥미로운 분석이시네요. 예. 그런데 이제 아픈 거죠. 홍준표 전 시장이 계속해서 국민의힘을 비판하고 하는 것들이 너무 아프고 또 파란색까지 내니까 야 이거 큰일 났다 하고 나서 이제 간 건데 이런 것처럼 아직도 그 국민의힘 내에 여러 가지의 다른 기류들이 좀 있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이제 단일화의 전제 조건으로 해서 이재명 후보와의 거의 결혼만큼의 합산 그 지지도가 결혼만큼에 도달했을 때 이게 사실 거의 불가능한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현재 그 무응답 잘 모르겠음이 한 6~7% 정도 되는 거고 그렇군요. 이건 아마 맨 마지막까지 갈 건데 요 층은요 보편적으로 보면 후보들 지지율대로 이렇게 나누어져요. 그렇게 되면 현재 이재명 후보 지지가 50% 넘기 때문에 이 가운데서 절반 정도는 이재명 후보에게 간다라고 하는 게 지금까지의 합리적인 추측일 겁니다. 그렇게 보면 사실상 둘이 합쳐도 현재 있는 45% 미만으로의 결과밖에 못 나오고 이거는 뭐냐면 그동안 우리가 아스팔트 보수층 그러니까 전광훈이 있든 전광훈이 없든 간에 거의 흡사할 정도의 아스팔트 지지층이 약
35% 된다라고 저희들은 분석을 해왔거든요. 그런 정도의 지지를 김문수 후보는 받을 것이고 아스팔트가 아닌 조금 다른 합리적 보수나 이런 분들은 이제 이준석 후보를 지지하고 있는 것인데 이 둘이 합쳐지기에는 굉장히 좀 난망하다. 그렇기 때문에 이준석이 단일화로 가기 위한 꾀주머니를 내기가 만만치 않은 상황이고 조금 전에 이제 한동훈 그 후보 이야기가 나와서 한동훈 후보. 네, 한동훈 후보는요. 하나는 책임을 면하려고 하는 것이고 하나는 책임을 안 지려고 하는 거예요. 책임을 안 지려고 하는 거는 뭐냐면 본인이 책임을 지려면 선대위원장이나 맡아야 되죠. 질 게 사실 지금으로서는 거의 명확한 거 아닙니까? 패배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기 위해서 안 가는 것이고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나는 백의종군하면서 최선을 다했어 라고 하면서 본인이 참여하지 않은 것에 대한 책임을 면하기 위한 이 두 가지 책임을 하나는 지고 하나는 면하고 그러면서 이제 다음을 노리는 뭐 이런 행보로 보이는데 이 부분은 대선 행보가 아니고 차기 당권 행보로 보는 것이 맞아 보입니다. 네, 복귀왕 의원님의 의견 전해드렸습니다. 국내임에서는 이번 선거는 뒤집을 수 있다라는 의견을 또 권영진 의원께서는 앞서 주셨습니다. 두 분의 의견도 전해드렸습니다. 이재명 후보는 홍대에서 유세를 했는데요. 방탄유리가 등장을 했습니다. 이 대한민국 대선에서 방탄유리 전 처음 봤습니다. 함께 보시죠. 존경하는 우리 홍대, 마포, 구민 시민 여러분 반갑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 이재명입니다. 이재명! 후보님 들어오시라고 지금 이걸 후보님 안쪽에 계시는 게 더욱더 좋을 것 같아요. 네. 네, 여러분이 걱정을 하신다니까 제가 답답하긴 하지만 좀 갇혀 있도록 하겠습니다. 조김 선생님, 저기 방탄이에요? 유리가 된 게? 예. 그러면은 총알이나 뭐 이런 것도 막아주는 겁니까? 저 방탄유리가? 그렇죠. 어느 정도까지 이거 완벽한지까지는 모르겠습니다. 네네. 보안 조치까지 한다고 하는데 그만큼 사실 그 선거운동 초기부터 해서 선거 막판에 갈수록 그런 위험 신호들, 제보들이 계속 이어지고 있어서요. 당으로 뭔가 이 어떤 제보들이 오고 있는 모양이군요. 그러니까 당의 주요 지도부 핵심 인사들에게 반복적인 경고 메시지가 오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냥 그럴 수도 있으니까 대략 추상적인 위험 정도가 아니라 매우 구체적인 내용들이어서 대비를 안 할 수가 없는 상황인 거죠. 지금 단계에서는 마지막에 아직 14일이 남았기 때문에 선거 자체에 여러 변수들도 있지만 민주당이나 이재명 후보 캠프에서 가장 걱정하는 것은 후보의 신변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안전을 위한 조치를 다각도로 강구하고 있고 경찰에서도 또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셔서 경호 조치도 강화는 됐지만 들어온 제보에 의하면 이제 그것까지도 넘어설 수 있는 위협이 준비되고 있다는 내용까지 있기 때문에 그 사항을 단 하나의 어떤 위험 가능성도 차단하겠다는 의지에서 이제 저런 조치까지 취한 것이고요. 보기에도 이제 후보 본인도 그렇고 국민들 보시기에도 불편하죠. 선거 유세라는 게 직접 스킨십을 하고 얼굴을 마주치고 눈도 마주치고 그러면서 이제 신뢰를 확보해가는 과정인데 저런 유리벽이 존재한다는 방탄벽이 존재하는 것 자체가 사실 좀 서글픈 현실이긴 한데 어쩔 수 없는 현실이라는 것. 지지자들은 당연히 아까 나와서 연설하시니까 들어가라고 또 막 외치잖아요. 국민들도 이제 그런 부분은 좀 이해해 주시리라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불가피한 어떤 측면의 선택이다라는 의견까지 전해드렸습니다. 그 가운데 이제 이재명 후보로 지지 선언을 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국민의힘에 있었다가 탈당을 하고 나온 김상욱 의원 그리고 개혁신당에서 이준석 후보와 있다가 탈당을 하고 나온 허은하 전 의원이 이재명 후보 지지 선언을 했습니다. 들어보시죠. 김상욱 의원 여기 와 있는 것 같은데 저기 가짜 보수 정당에서 고생하다가 이제 제대로 된 당으로 왔는데 혼자 얼마나 머쓱하고 쑥스럽겠어요. 박수 한번 주세요. 환영의 박수. 김상욱
김상욱 찢어진 가짜 빅텐트에 몰려가가지고 고생하는 사람 혹시 있을까 싶어서 그런데 진짜 빅텐트 민주당으로 오십시오. 좀 살만한 나라 만들려면 국민을 사랑하고 또 국민을 위해 일할 수 있는 분, 그분이 대통령이 되어야 됩니다. 국민의힘도 개혁신당도 결국 가짜 보수, 가짜 개혁이었습니다. 이재명 후보는 분열이나 혐오를 말하지 않습니다. 통합과 책임을 말합니다. 대한민국이 위기인데 지금 필요한 리더는 책임감, 실행, 그리고 준비된 대통령 아니겠습니까? 전격적인 뭐 지지 선언까지 이루어졌는데 허은하 전 의원 같은 경우는 이 국내에 있다가 윤석 후보와 같이 나와서 개혁신당을 만들어서 이 천하용인이라면서 이제 이준석 후보의 4명의 이 최측근 내지는 뭐 가신 중에 핵심적인 인물이었다가 최근에는 어떤 당의 어떤 당권을 두고 이준석 후보 측과 굉장히 좀 눈살 찌푸린다라는 언론의 비판이 나왔던 이 당의 이익과 관련된 치열한 싸움을 좀 벌이기도 했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제 이재명 후보 지지 선언까지 갔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김관섭 변호사님? 허은하 전 의원은 이제 국민의힘에서 비례대표로 시작을 했잖아요. 그러다가 이제 개혁신당 갔고 또 개혁신당에서 그냥 뭐 개혁신당의 당원이 아니고 당 대표로 했습니다. 근데 당 대표하는 과정에서 이제 뭔가 굉장히 문제가 있어서 결과적으로 당원 투표에서 이제 개혁신당 당 대표에서 이제 쫓겨났죠. 근데 최근 언론 보도를 보니까 이제 민주당 가고 싶어서 계속 구애를 하고 있다 이제 그런 언론 보도가 있었는데. 결과적으로 이재명 후보 지지 연설을 또 하는 것 같아요. 지금 허은하 전 의원 있고 그다음에 김상욱 의원이 있잖아요. 네네. 저는 지난 비상계엄과 탄핵 때 김상욱 의원이 초선이에요. 굉장히 젊은 사람으로서 참 하기 어려운 일을 하고 있다. 거기에 대해서 잘 뭐 찬성 반대를 떠나서 동의하고 부동의를 떠나서 그런데 본인이 그렇게 소신 있게 하는 행동들이 사실은 이재명 후보를 지지하면서 이게 다 어떻게 보면 뭐 없어져 버렸다고 할까요? 굉장히 또 실망하신 분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보니까 특히 이제 중도랄지 보수층에서 그다음에 또 지금 최근에 또 김용남 전 의원 같은 경우도 국민의힘에서 국회의원 배지 달고 수원에 시장 선거 출마했다가 떨어졌잖아요. 그다음 개혁신당 따라왔잖아요. 그리고 나와서 이재명 후보를 뭐 지지하는 연설을 하는데. 참 인간이 저렇게 변할 수도 있구나. 저는 이제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선거 때만 되면 저런 경우도 있어요. 김상욱 의원 보세요. 뭐 엄청 난리 났잖아요. 근데 제가 볼 때는 상당히 저게 저런 사람들 치고 막판에 정치에 성공한 사람은 제가 한 번도 보지 못했어요. 결과적으로 따지면 이제 권력을 쫓아가는 불나방이라는 거죠. 그래서 본인들이 모르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 대선 국면에 대선이 훨씬 전에 이재명 대표의 정체성 철학에 지지하고 그랬다면 모르겠는데 대선에서 지금 한 20-30일 남았, 10며칠 남았잖아요. 근데 그런 상황에서 대통령 될 것 같으니까 간다고 이렇게 볼 수밖에 없거든요. 결과적으로 이번 대선에서는 뭐 저는 개인적 생각입니다. 순전히 대선의 불쏘시개예요. 불쏘시개. 근데 이 불쏘시개도 활활 타오는 불쏘시개 아니고 활활 타는 불쏘시개의 어떤 역할도 못 하는데 그것을 본인들을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좀 권력을 쫓는 좀 불나방 같은 생각이 좀 듭니다. 김관섭 변호사님의 의견 전해드렸습니다. 복경 의원님 의견은 어떠십니까? 저는 기본적으로 뭐 당을 움직이는 것에 대해서 좋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렇군요. 나름대로 소신과 자기 뿌리를 분명히 하는 가운데 정치하는 것이 맞는데 그 김상욱 의원 같은 경우는 조금 달라요. 그러니까 처음 본인은 보수적인 성향의 정치를 하고 싶고 본인 정체성이 그렇다라고 해서 선택을 했는데 결정적으로 김상욱 의원이 눈에 띄기 시작한 건 계엄이거든요. 그 비상계엄에 반대하기 위해서 가장 먼저 본회의장에 들어와 있었어요. 그때 이제 누군가가 정말 국민의힘 정신 차려라 이런데도 윤석열 지지할 거냐라고 누군가가 말하니까 그때 혼자서 앉아 있으면서 저는 여러분들보다 더 큰 결심과 마음의 고통을 안고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겁니다. 라는 말이 지금도 좀 가슴에 남는데 그때부터 시작해서 국민의힘에서 계속해서 이지매를 가했지 않습니까? 심지어는 스스로 좀 나가라.
권성동 원내대표 같은 경우는 노골적으로 그렇게까지 표현했던 것으로 이제 언론에 보도가 되고 했었는데, 그러니까 계엄에 반대하고 탄핵에 찬성하고 그리고 각종 그 특검, 윤석열, 김건희 비리와 관련된 이런 특검, 또 내란 특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계속해서 찬성을 했었죠. 본인의 입장에서 볼 때는 일관된 정치를 한 거예요. 그런데 그 소속 정당인 국민의힘에서 그것을 반대하고 결국은 본인을 뭐 나가라라고 내쫓다시피 하면서 그 국민의힘의 대선 후보가 김문수 씨가 된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윤석열 아바타, 심지어는 전광훈 씨와 정치적 궤를 같이 하는 이런 후보가 대통령 후보로 된 것에 대해서 본인이 이제 더 이상 못 견디겠다라고 판단을 한 것이고, 최소한 제2의 윤석열 당선만은 막아야 되겠다라는 본인의 소신이 작동한 것이고, 그 효과를 크게 하기 위해서는 이재명 후보를 지지하는 것이 좋겠다라는 판단을 한 거라, 저는 정치적 유불리에 따라서 그 뭐 이당 저당 왔다 갔다 하는 그런 경우와는 좀 사정이 다른 것 아닌가 싶고, 허은하 의원 같은 경우도 실제 이준석 그 의원이 후보가 굉장히 민주적인 것 같지만 굉장히 본인 중심으로 모든 것을 다 하려고 하는 좀 독선적인 이런 경향이 있다라는 비판이 있었는데, 전형적으로 이준석이 임명한 사무총장과 당 대표가 갈등을 했었어요. 사실 불가능한 거거든요. 그러면 당 대표가 사무총장을 해임시켜 버리면 되는 건데, 그 갈등에서 결국은 지분이 적은 허은하 당 대표가 쫓겨나다시피 하는 것이라, 그러면 이준석도 대안이 아니면, 더더군다나 본인은 이제 국민의힘은 아니다라고 떠나온 거니까, 그러면 뭐 차선이라도 이재명이 대안이겠다, 이런 판단을 내린 것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불나방처럼 뭐 예를 들어서 뭐 김한길 전 의원이라든지 이런 분들처럼 뭔가 있어 보이는 쪽으로 그냥 마구마구 달려가는 이런 경우와 이 두 분의 경우는 조금 다른 것 아닌가 싶습니다. 네, 복경 의원님의 의견 전해드렸습니다. 앞서 이제 이재명이라는 표현은 어떤 집단적인 어떤 괴롭힘이다라는 뜻으로 순화를 하겠습니다. 이번 권영진 의원님의 의견입니다. 예. 지금 뭐 사실은 저분들 다른 어떤 명분과 이유를 대더라도 이재명 대표가 지금 대통령 될 것 같으니까 그 어려운 야당 버리고 여당 되기 쉬운 당으로 가는 거예요. 누가 뭐라 하더라고. 근데 저는 기본적으로 정당 옮겨 다니는 거, 우리 정치를 위해서도 그 옮겨 다니는 정치인을 위해서도 안 좋은 거라고 봐요. 아니, 자기가 정당에 속해 있는 당이 좀 못마땅하고 부족하고 이러면 그 안에서 어렵더라도 그 정당을 개혁하고, 그래서 국민들의 신뢰를 받는 정당으로 만드는 노력이 정치개혁이고 또 좋은 정치를 하는 거지, 그 당 버리고 그것도 대선에서 이길 만한 당으로 가는 게 그게 좋은 정치입니까? 저는 그런 면에서 동의할 수 없어요. 어떤 이유라도. 근데 가는 모양새가 더 나빠요. 자기가 그동안 있던 당대표 현안은 개혁신당 당대표까지 해놓고 그 당을 가짜 보수다 그러면 간단 말이에요. 김상욱 의원도 마찬가지예요. 김상욱 의원은 작년에 공천 받을 때 경선도 없이 그냥 낙하산으로 쉽게 받은 사람이에요. 그래 놓고 이제 와가지고 저 국민의힘은 그는 이제는 치유할 수 없는 단계에 왔다. 그러면서 이재명에게 간다라고 가는 거, 그거는 다시 말하면은 같이 먹던 우물에 침 뱉는 것들 넘어가 오물 붓고 가는 거예요. 정치 저렇게 하면 안 되죠. 저분들이 앞으로 정치 앞으로 할 날도 많은데. 근데 민주당도 마찬가지예요. 이재명 후보가 저걸 가지고 뭐 진짜 보수, 진짜 빅텐트다, 그리고 막 축켜 세우더라고요. 아니, 저런 걸 가지고 우리가 옛날에는 양지 찾아가는, 솔직히 말하면 철새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러면 저 사람들 받아들여가지고 진짜 대한민국 만들고 진짜 보수다라고 선언하고 좋아하고 춤추는 민주당은 철새 도래지밖에 안 되는 거예요, 저게. 아니, 이렇게 해서 어떻게 새로운 정치, 새로운 시대를 열 수 있겠습니까? 저는 아무리 급하고 표가 중요하더라도 저렇게 정치를 파괴하는 식으로 해서는 저는 안 된다. 그런 면에서 참 아쉽습니다. 정말 씁쓸해요. 저걸 가는 저 정치인들 보는 것도 그렇고, 그걸 받아들여서 그렇게 정말 칭찬하고 축켜 세우고 이런 민주당과 이재명 후보도 참 씁쓸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권영진 의원 의견 전해드렸습니다.